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공사를 우리 정보당국이 이례적으로 대중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자유로운 우리 체제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 같은데요. 그 태영호 공사가 말하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영호 공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먼저 받아보시는 분이시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께서 태정공사와 많은 일정을 함께 하시니까요. 또 직접 대화도 많이 나눠보셨을 테고 직접 만나본 태정공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우선 언론에서 나왔었지만은 아주 당당해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남북 통일에 기여하자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고, 네. 또 똑똑하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예. 누가 봐도 테크노크рат이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한 20년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같이 가도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생활에 적응이 잘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이례적으로 빨리 공개하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기자회견하고 신변 안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요. 이례적으로 빠른 건 아니고요. 네. 한 6개월간 있었으니까 네. 그 신문을 6개월 정도 하면은 거의 할 거 다 했고 네. 본인이 또 희망을 했습니다. 공개 활동을. 네. 그래서 공개 활동을 희망하지 않으면 그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걱정이 대해서 못하겠다 이러면은 공개 활동 안 하는데 본인이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기여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내가 남한에 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통일되었을 때 기여를 했다 하는 업적을 남겨야 된다. 네. 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제 완전히 안갈 나온 겁니까? 대중들하고 같이, 우리 예. 국민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까? 그럼요. 일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가에서 나와서 가족들 같이. 가족들 같이 일반 네. 아파트에 들어가서 물론 신변 보호를 합니다. 네. 경찰이 상시에 그렇겠죠. 같이 네. 근무를 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신변 안전에 대해서 물론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워낙 태공사의 이제 북한에서의 위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문은 성형 수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도 탈출 직후에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여쭤보는 거죠. 본인이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테러를 당해 죽는 게 오히려 통일 기반을 닦는 길 아니냐. 네. 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고 네. 본인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데 북한이 너무 처참하니까 북한 노예 생활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을 위해 남북 외교 대결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입니다. 핵 개발을 2017년 말까지 무조건 완성한다는 광신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핵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한국으로 가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북한을 김정은의 어떤 광신적인 핵 개발에서 비롯된 그 참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탈북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북한 정권을 붕괴하기 위해서 일조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예. 본인은 북한은 핵을 포기를 절대 안 할 것 같으니까 핵이 터지면 대한민국 땅덩이가 좁은데 다 잿더미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구하고 싶다는 그런 일념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것이냐. 남한에 와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 한 사람만 제거되면은 통일이 된다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본인의 임무 중에서 외화벌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문책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소홀했던지.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쉽게 하면 돈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도망갔다. 이래서 자기가 정산을 다 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놨대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해놓고 네. 틀림없이 자기한테 덮어씌울 거라 생각하고 네. 다 준비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가 공개하면은 네. 거기에서는 빠져나오고 자기는 오직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가족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건 아니다. 네. 오래전에 결심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그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북한 어떤 보위부의 검열이라든지 감시는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뭐 태영호뿐만 아니고 북한은 대사관에 나가면은 전부 집단 생활을 합니다. 네. 대사관 안에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하면 국가보위부가 반드시 파견 나와서 다 생활하고 도청하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감시받는 거는 모두가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인터뷰에 이 핵개발 2017년까지 무조건 완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개발이라는 게 핵탄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완성한다는 게. 핵개발은 나르는 수단까지 미사일까지. 다 네. 포함할 건데 네. 그래서 그때 왜 17년이냐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원래 17년 말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17년 말에 있으면 그때까지 완성하고 17년도에 미국 대통령도 바뀌어서 이제 처음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이제 협상을 하겠다. 네. 이런 뜻으로 17년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 정보위원장님 모셨으니까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완료된 거 아니냐. 탄두와 또 그 탄두를 싣고 나를 미사일까지 그동안에 4번의 실험을 통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그 개발은 안 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100% 나르는 수단까지는 완전히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 완성이라는 게 2017년 말에는 예. 실전 배치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7년 말까지는 미국까지 겨냥하는 네.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 태전 공사가 탈북 후에 미국으로 안 가고 오산 공군기지로 왔다고 우리는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보안 관련 부분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네. 무슨 007 하듯이 그런 작전을 펴다가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보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밝힐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체제의 모습을 또 군데군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큰애가 집에 와서 가방을 탁 바닥에 얹으면서 아버지 이순신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민족에게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써내고 애들 앞에서 왜 이 사람이 위대하냐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애가 나와서 김일성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라를 해방시키고 일본을 내몰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한국에는 난 이순신이 위대하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내몰아서 이순신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 둘 다 일본을 위대한데 넌 김일성이 위대하다 알고 넌 왜 이순신이 위대하니까 어린 나이지만 8살인지 7살 그때 어린 나이인데 한국 애가 북한의 앞에서 아니야 이순신이 위대해 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애, 그 모습, 그 당당했던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상 북한에서 이런 역사 교육이 얼마나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미래, 자식의 교육을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 이런 배경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래 역사 교육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사 중에 무슨 항일 운동을 했다든지 네. 등 뭐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거는 역사 교육을 하는데 이순신처럼 남한에서 뭐 활동을 잘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이 왜 교육을 안 하냐 하니 남한 출신이라서 안 했고 북한 출신이면 했을 거다 이래 이야기할 정도로 또 김일성과 비유가 되는 그런 일은 역사에 가르치지도 않는다. 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몰라서 괜찮았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도 북한 정권은 희망이 없었다. 그 자녀들 생각할 때 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노예 생활을 끊어주겠다. 네. 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북한에서는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둘째 아들은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네. 우승하는 게 꿈이다. 이럴 정도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군요. 네. 본인이 뭐 자기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네. 그만큼 네. 의지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궁금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 받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 아이들도 그냥 우리 학교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예. 저 경호는 되겠지만 예. 위험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이제 북한도, 그 사람들, 학생들 뭐 해체가지고 큰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북한도 작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탈북을 하면 무조건 부모들을 처형하고, 뭐, 탄광에 보내고 네, 네. 숙청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탈북자가 많아지니까, 그 탈북자들을 거기에서 해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 숙청하지 않고, 네. 놔두는 작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를 한다든지 그렇게 뭐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북한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도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확인해 볼까요? 북한 사람 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본 사람은 뭐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못 봤던 사람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좀 이리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은 역사물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육룡이 나라새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뭐 한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지금 그걸 차단하기 위한 그 차단 조치가 간단치 않습니다. 지하철, 공공버스 이런 데 다 북한에서는 109 서소들이 다 나가가지고 수시로 젊은이들 지나가면 수시로 선전화 검열하거든요. 선전화 검열하면 거기에 한국 말투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북한 애들은 지금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처녀총각이 연애할 때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할 거야 뭐 이런 말투에 하나는 마약, 하나는 한류, 차단. 이 두 가지는 지금 북한이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봐도 휴대전화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온라인도 일반화되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게 평양의 이야기일까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평양 밖의 대도시들도 이 정도 그런데 기술이- 태영호도 지방에 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 주위에 자유가 없고 그 여행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네. 자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영화 뭐 안 보는 사람,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이야기고 저 시골 지에 가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드라마나 뭘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네. 기계가 있어야 되고 한데 네.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거기서 최상위급이니까 아무래도 특권층이었을 테니까요. 예, 특권층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시골 같은 데는 달러를 굉장히 중요시한답니다. 달러. 1달러, 네. 미국 돈. 네. 그 1달러가 그 사람들 평균 월급이 3,000원 정도 하는데 네. 1달러가 8,000원, 9,000원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선전물 보낼 때 삐라 보내와야 그 잘 안 죽는다 이게. 달러를 보내야지 잘 주워서 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북한이 실상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국 영화를 보겠느냐, 드라마를 보겠느냐. 저는 시골적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의 일부 계층의 이야기일 예, 것이다. 특수계층들 이야기 아니겠느냐. 태전공사가 탈출하면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게 아니고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태영호급은 아니지만 외교관급에서 상당히 와 있습니다. 지금 와 네. 있고 지금도 많은 오려고 여기 루트를 정하고 뭐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태공사 이야기는 자기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양반 계층에 살았는데 네. 저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조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양반, 상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상민. 양반 계층에 살았는데 이어서 상민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 걱정들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면 거기서 양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양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제도만 만들어주면 올 사람은 많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양반지위 언급한 거 잠깐 저희가 V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양반의 지위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가면 양반으로부터 상민이나 내가 천민으로 떨어지지. 탈북민 평균 뭐 소득은 146만 원, 7만 원 떼서 한국 평균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된다. 뭐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뭐 이런 그 이동 국민을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거에 많거든요. 한국 애들은 아이 때부터 뭐 군용 배낭 같은 걸 메고 학원 다니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들이 또 그 하고 대학 붙이는 날은 뭐 또 붙이고 굉장하잖아요. 한편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TV를 보면 당장 뭐 나라가 끝날 것 같거든요. 100만 명이 하루 저녁에 촛불 집회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 한 명도 경찰이 연행한 게 없고, 또 제가 놀란 것은 이거 시위 끝난 다음에 시위 참가자들이 또 그 시장 다 청소하고 이거 딱지 붙인 거 달라붙어 뜯고 하는 이 장면 보고 정말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들 사실 우리나라 와서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민감한 이야기도 해요. 탈북자들. 그리고 자신이 또 그런 지위가 떠질 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들어있고요. 탈북자들도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걱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생활이 다르잖아요. 우린 자본주의에서 자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건 버는데 저는 배급받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열심히 하는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인식이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취급을 안 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옳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균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균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되고 이 사람들을 통일 전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상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탈북민이 이제 3만 시대라고 하는데 보다 많은 일자리라든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도 뭐 관련 법도 만들고 많이 했지만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사람들 교육도 특별히 시켜야 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북한에 온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태영호 공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류 계층에서 넘어와야 되니까 이분들이 뉴스를 접했을 때 한국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스타가 돼가 있는지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자리도 갖고 스타를 만들어주면 북한 전역에 퍼져서 이것이 바로 북한 민심을 흔드는 동료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태영호 공사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일반적인 탈북민하고는 달라 보이는데 아주 여유롭고 언론 앞에서 자유롭고요. 그 사람은 북한서 이제 뭐 산 것도 있지만 교육만 받고 외국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세계인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 평균 수준보다도 오히려 뭐 상류계층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끝으로 앞서 나경원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혹시 내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화, 양자 간 대화 이런 경우 우리 외교가 상당히 난처해지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만큼 대충 하지 아주 전략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할 때도 우리 한국에다 항상 협상을 하고 또 자기들이 뭐 덕이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덥석 물질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회담을 만약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덕이 되는 그런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